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정재욱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세제 전문가 정재욱입니다. 네. 자, 수명이 100세까지 늘면서 생애 전반의 자산관리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한 절세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보, 이게 다 뭐예요? 통장에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미리 증여하면 어떨까 해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다잖소. 아무리 그래도 큰애야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작은 애는 중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이르지 않아요? 형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재산 물려받아내는 세금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세금 줄이려면 사전 증여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뭐예요? 펀드 가입했어요? 그거 작은 애한테 미리 증여할 셈으로 이번에 개설했어요. 이 펀드가 증여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리고 20만 원이면 20만 원이지 19만 5천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넘기지 말아요. 그래도 꼼꼼히 따져서 내린 결정이라고. 네, 어릴 때부터 자녀들 자산 관리를 해준다. 증여 얘기도 나왔죠. 글쎄 뭐 서민들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전 증여는 금수저 얘기 아닌가요? 예, 소위 얘기하는 꼭 금수저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누구나 어릴 때부터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저금리 상황 하에서는 반드시 증여 및 관련 세금을 고려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절세미남, 절세미녀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제 증여인데 사실 네,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네. 증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 시 성년 자녀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자녀의 재산액과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자,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미리 사전 증여를 할 경우에 예.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례를 보시면 자녀에게 출생 시부터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마다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가 30이 되어 일시에 동일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재산액 차이는 약 1억 원 정도 되며 세금 또한 약 900만 원 정도를 더 내셔야 합니다. 예. 사실 보통 증여하면 이제 부동산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금융자산 증여로 저축도 할 수 있고 절세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금융자산 증여와 절세를 활용한 종잣돈 마련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증여와 달리 금융자산 증여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누구나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일시에 2천만 원은 부담스럽지만 10년간 2천만 원, 1년간 200만 원이므로 매월 저축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매달 자녀 명의로 드는 저축으로 본다면 부담이 덜 하다는 의미인 것 같군요. 자, 이 같은 금융자산을 이제 증여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예, 장점을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장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적은 금액으로 순차적으로 증여가 가능해서 증여 금액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둘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가 없는 점 셋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즉 부모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적은 금액일 때는 보통 이제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동산 증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등기 절차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금융자산 증여의 경우에는 금액이 비교적 적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 증여세 신고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미신고 시에는 향후 불어난 금액이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사례를 보면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로 증여한다고 했는데 적립식 펀드에 매달 일정액을 내는 식으로도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적금이나 정식 펀드를 통해서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 증여와 달리 적립식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미래 납입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합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사례를 보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처럼 향후 10년간 매달 19만 5천 원씩 네. 납입을 하면 네. 총 납입액은 2,340만 원이지만 네. 현재 가치가 비과세 한도 2천만 원 이하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시로 내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매달 40만 8천 원씩 10년간 적립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매달 나눠서 자녀 통장에 돈을 부었다면 나중에 네, 펀드가 너무 잘 돼서 예. 평가이 막 꽁충 뛰었어요. 예, 너무 좋은 네. 경우죠. 예, 예.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증여세는 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향후 이 펀드가 운영이 너무 잘 돼서 네. 사례처럼 평가액이 미래에 2억 원이 됐다고 가정하는 경우 네. 최초 납입 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증여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제가 꼭 강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미신고 시에는 평가액 2억 원이 증여 금액으로 추정되어 약 2,5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예, 너무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죠. 말이죠. 조금만 챙기면은 2,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증여는 좀 네. 빨리 시작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자산 활용한 절세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린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매달 소액 저축으로 자녀에 대한 재테크가 가능하며 시기가 빠를수록 비과세 혜택도 커집니다. 둘째, 증여 비과세가 10년 단위이므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면 장점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펀드를 활용하면 종잣돈 마련에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욱 회계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